예, 어서 오십시오. 너무 불규칙하게 강의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강의는 이제 스페인어의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 수동태라는 것은 사실 국어에는 없는 거죠. 한국어에는 없는 거죠, 사실. 이런 수동태가 사실은 한국에는 없다고 들었어요, 저는. 예,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막 영어가 들어오고 막 해석하고 이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막 이런 수동적인 문장이 성립하게 뭐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이라 가지고. 예, 어쨌든 스페인어의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인어의 수동태는 이제 세르 동사에다가 과거 분사로 이루어집니다. 예,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문장. 영어로 치면은 뭐 BPP 이런 거 있죠. 예, 스페인어에서도 세르 동사에 과거 분사를 붙여주시게 되면 이게 수동태 문장이 됩니다. 예, 간단한 예문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Elsa prepara la comida. 예, 저도 몰랐는데 엘사가 스페인 이름에 있대요. 겨울왕국의 엘사가.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어, 찾아보면 있대요. 예, 다시 읽도록 할게요. Elsa prepara la comida. 엘사는 음식을 준비한다. 예, 능동태로는 이런 문장이 되고요. 수동태로는 La comida es preparada por Elsa. 이 음식은 엘사에 의해 준비가 된 것이다. 의해 이런 말 솔직히 국어에 없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공부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능동태에서는 엘사가 음식을 준비했다 라는 이런 목적어가 분명하게 있지만은 수동태에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라꼬미다가 주어가 되고 에스프레파라다 동사의 과거 분사 수동 형태가 되고 포르는 전치사죠. 예. 영어로 치면 by 정도 되겠습니다. 엘사에 의해 준비가 된 것이다. 사실 여기서는 단순 과거가 와야 되는 게 뭐, 더, 시제로 따져봤을 때 정확하긴 하지만은 일단 예문으로 든 거기 때문에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페인어에서 수동태는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받는 대상 또는 이루어지는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되므로 이런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능동태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분명하게 있지만은 수동태의 경우에는 주어는 있는데 이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주체가 정확하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문으로 알아볼게요. El edificio fue construido en 6 meses. 그 건물은 6개월 만에 지어졌다. 예, 이렇게 목적어가 없이 edificio 주어가 받는 이런 과거 분사만 존재하게 되고 그런 행위자는 없는 거죠. 단순히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La novela fue escrita en 1993. 그 소설은 1993년에 쓰여졌다. 93년에 쓰여진 소설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예문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예, 이렇게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될 때 이렇게 수동태가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안 썼네. 예, 그냥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El profesor explicó el tema. 그 교수는 그 주제를 설명했었다. 라는 능동의 문장이 되겠죠.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el tema가 주어가 되겠죠. El tema fue explicado por el profesor. 주제는 그 선생에 의해 설명되어졌다. 예, 이렇게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Los niños hicieron el castillo de arena. 그 아이들은
모래성을 만들었다, 모래성을 쌓았다. 예, 이 정도 의미가 되는데 이제 이 El Castillo de Arena가 주어가 됐을 때 수동태가 되겠죠. 수동태는 이렇게 만듭니다. El Castillo de Arena fue hecho por los niños. 모래성은 fue hecho. 예, hecho는 hacer 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por los niños. 그 아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동태에서 쓰이는 이제 과거분사는 성수에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계속 예문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Juan compró el juguete. Juan은 그 장난감을 샀었다. 이것이 이제 el juguete가 주어가 됐을 때 수동태로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El juguete fue comprado por Juan. 그 장난감은 후안에 의해 구매되어졌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제 에스타르 동사와 세르 동사를 의 차이가 있듯이 이제 이런 수동태로 만들 때도 차이가 있어요. 에스타르 동사를 과거분사와 함께 쓰면은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저거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게 되겠죠, 사실. 근데 세르 동사를 대면 동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La novela está publicada en 20 idiomas. 그 소설은 20개 언어로 출판되어 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목적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치면은 1인칭, 2인칭 뭐 그런 표현들 있죠. 뭐 솔직히 그렇게 막 1인칭이라 1형식, 2형식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막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막 쭉 늘어뜨리게 되면은 스페인어의 특징이 굴절어기 때문에 막 순서가 뒤바뀌어도 막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예, 다음 예문은 La novela fue publicada en 20 idiomas. 그 소설은 20개 언어로 출판됐었다. 예, 이런 약간의 동작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이때는 세르 동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예, 단순히 생각해서 에스타르는 그냥 상태, 출판되어 있는 상태고 세르 동사는 출판돼 버린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죠. 예, 이때 사실은 앞 페이지에 설명 짤막하게 한 줄로 설명이 돼 있었는데 너무 이상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예, 앞에 나온 수동태는 사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예, 무슨 뜻이냐면은 수동의 쎄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제기구문을 강의할 때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었는데 왜냐면 이 수동태 강의하면서 같이 하려고 안 했었는데 더 많이 쓰여요. 수동의 쎄가 수동태를 나타낼 때. 예, 수동의 쎄는 3인칭 복수형 등이 흔히 쓰이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문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Se venden periódicos. 신문들이 팔린다. 예, 이 표현은 그냥 신문 팝니다. 뭐 이런 가게에 막 쓰여 있어요. 가게에 그냥 가판대 같은데 뭐라 그러지? 그 에스탄코 같은데 이렇게 그냥 플란타 그 판때기에 그냥 판넬에 그렇게 막 붙여놓고 그냥 장사를 해요. 이렇게 써놓고 Se venden periódicos. 신문들이 팔립니다. 신문 판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e alquila la casa. 집이 새 놓여 있다. 예, 집 새 놓는다는 뜻이 되겠고요. Me han operado. 나는 수술을 받았다. 라고 할 때도 이런 수동의 세를 쓰게 됩니다. 때는 보통 3인칭 단수나 복수가 쓰이게 돼요. 이런 주어와 상관없이 뭐 사실 뒤에 있는 명사가 사실 주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나 3인칭 복수가 쓰인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동의 쎄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만드는 공식은 예, 수동의 쎄에다가 동사
에다가 목적어가 오게 되는데 이 목적어가 실질적인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들었던 예문과 결부시켜보면 세벤데 라카사 혹은 세벤덴 라스 카사스 이렇게 3인칭 단수나 3인칭 복수가 오게 되고 뒤에 목적어는 이런 또 수에 맞춰줘야 되겠죠. 사실 목적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요 정도 규칙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A qué hora se abre la oficina de correos? 몇 시에 우체국이 문을 열죠? Se abre a las 9 de la mañana. 아침 9시에 문을 엽니다. 이렇게 굳이 뭐 la oficina 뭐 fue 뭐 abierto 뭐 이렇게 써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세르 동사를 이용한 수동태를 썼을 때 문법에 맞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겠죠. 책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수동의 세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회화하실 때도 이런 수동의 세를 써주시는 게 더 좋아요, 사실. 계속 예문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A qué hora se cierran los bancos? 은행들은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Se cierran a las 4 de la tarde. 오후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보통 오후 4시에 닫죠. 하지만 스페인 은행은 시에스타 때문에 2시에 닫는데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 사실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를 따라갈 데가 없대요. 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요. 계속 알아보도록 하죠. Aquí se habla español. 여기서는 스페인어가 사용됩니까? 뭔 뜻이냐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일종의 뭐 뒤에 가서 설명할 텐데 일단 무인칭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스페인어가 사용됩니까? No, solo se habla coreano. 아니요, 한국어만 사용됩니다. 이런 것도 수동태적 문장이 되겠고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거죠. Aquí se venden frutas. 여기선 과일이 팔린다. 과일 팔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거 있죠. 무인칭의 세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주어를 사용하지 않고 막연한 사람 또는 사람들을 나타내고자 할 때 이런 비인칭 구문이 사용되고 동사는 항상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의 세에서는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둘 다 올 수 있었지만 이런 무인칭 세에서는 3인칭 단수만 오게 됩니다. 예문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e dice que me parezco a mi abuelo. 사람들은 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한다. 사람들, 사람, 뭐 둘 다 무인칭이기 때문에 무인칭이란 뜻이 뭐겠어요?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레세르세에다가 전치사 아에 목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면 뭐뭐를 닮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파레세르는 뜻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다는 몰라요. 그때 사전 찾아보는 실정이에요. 저도 사실.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예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Como se dice esto en coreano? 이것은 한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은 외국어 공부할 때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영어를 할 줄 알거나 한국어를 좀 할 줄 아는 스페인 원어민을 만나게 됐을 때 Como se dice piriri en español?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스페인어로 뭐라 그래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Como se dice esto en coreano? 그 외에도 뭐 ¿Qué significa?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무엇을 뜻하냐? 뭐 이럴 때 뭐 단어를 팔라브라스 그런 단어들을 모를 때 그런 말 쓰게 되면 막 사전에 나오듯이 막 길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세디세 무리 삐리리 앤 잉글레스 뭐 이럴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기 때문에 como se dice 삐리리 앤 에스파뇰 이 표현은 기본적인 회화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많이 썼어요. 예,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수동태 솔직히 저도 영어 처음 공부할 때 좀 오래되긴 했는데 공부할 때 굉장히 머리 아팠는데 스페인어의 수동태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수동태 잘 안 써요. 엄밀히 말해서 스페인어에서는 오히려 능동태가 더 선호됩니다. 하지만 이런 문법이 있고 다른 신문 같은데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 맞게 수동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법이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로 할게요. 이제 다음 강의는 한 좀 더 이따 시험 끝나고 강의하던가 아니면 좀 더 준비해서 내일 강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게 9시에 안 걸리게 한 10회까지는 해놓고 10회까지는 끝내놓고 강의를 중단해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늘 강의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아디오스.